안녕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4월 18일에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던 로드샵 사장님들 빠른 매출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달 전문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운영하는 배달 브랜드가 있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수치를 월별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의 매출 현황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올해 5월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12월 매출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1월도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12월 대비 100.22%니까 사실상 동일했던 거죠, 매출이. 그리고 2월에는 12월 기준점 대비해서 85.13%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2월이 날짜 수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15%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이거는 2월 초에 구정 연휴가 있어서 예상은 됐던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이후에 외식 쪽은 돈이 좀 안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긴축 재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3월에는 97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 매출을 100으로 보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던 수치고 4월 18일에 거리두기 해제를 했는데 4월 마감이 85가 나왔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15%가 빠진 겁니다. 이때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물론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급속도로 배달 매출이 빠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거리두기를 풀면서 4월에 불과 보름 동안 총 15%가 빠졌으면 5월 전체로 하면은 이거 30% 이상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온 거죠. 일반적인 예상을 한다면 최대 30% 하락을 예상했겠지만은 가정의 달에 얼마나 많이들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30%가 아니라 최소 30% 이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현재 5월 예상이 67입니다. 33%가 빠진 상황이죠.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가 5월 16일 밤 11시 반인데 물론 5월 마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저희 브랜드를 보름 정도 통계를 내보면 거의 그 수치대로 비슷하게 월 마감까지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66에서 70 초반 전으로 마감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삼자물류 기업에서 간부로 계신 분한테 요즘 현황을 들어보니까 삼자물류는 일반적으로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물류 배송을 대행해주는 기업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자물류 기업들은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제일 빠르죠. 그분한테 들으니까 로드샵 브랜드들은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는데 뭐 당연한 거죠. 배달 전문 브랜드들은 야식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식 쪽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 나가서 먹기보다는 아무래도 편하게 집에서 시켜 먹으니까 큰 영향이 없다는 거겠죠. 문제는 지금 전문점으로 전향하신 사장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 돈을 번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로드샵을 하시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정말 더 이상 뭐 월세를 낼 형편도 안 돼서 가게 보증금 빼서 뭐 실평수 10평, 15평 전후에 작은 공간을 얻어서 배달 전문점으로 전향을 하시고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자영업자들한테 6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단 뭐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근본적으로 로드샵이 됐건 배달 전문점이 됐건 자영업자들이 근본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건 물론 대기업들도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에요. 이분들의 뭐 애환이나 생계를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배달비에 대한 약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물론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개입을 강제로 하면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개입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오해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예전에 배달비를 그 한번 얘기를 했더니 오토바이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냐, 기름값 얼마인지 아냐, 뭐 오토바이 타는 거는 목숨 걸고 타는 거다. 뭐 각종 이메일을 보내셨던 분이 두 분인가 계셨어요. 뭐 제가 잘 읽고 지우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배달하시는 분들 결코 비하한 적도 없고 저랑 정말 친한 지인도 배달 기사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감사한 분들이고 그렇게 흐름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그러시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되 본인 의견 얘기하고 장기적으로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예전에 경기도에서 배달 특급이라는 어플을 만들었어요. 이게 배민이나 쿠팡이 워낙 자영업자들 수수료를 많이 떼가니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배달 어플을 만들었던 건데요. 이게 누가 만들고 그걸 떠나서 정말 바람직한 시도였다고는 봅니다. 근데 활성화가 안 됐어요. 저도 그거 사용하시는 사장님 어플을 보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확실히 노하우가 쌓인 민간 기업을 따라가지는 못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뭐 업데이트도 하고 자영업자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뭐 서울이 됐건 다른 지역들에서 만든 어플들하고 계속 합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확실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때도 뭐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뭐 갑오브 갑이었죠. 지금 배민원이나 뭐 쿠팡이츠처럼 뭐 무지막지한 수수료나 배달비 설정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소비자들도 그 배달 요금들이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대형 독과점 기업들이 설정해 놓은 배달 요금이 그렇게 비싼데 주문을 해서 드시는 소비자가 줄면 줄었지 더 늘겠습니까? 소비자 숫자는 똑같고 음식이나 포장재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물가 인상 수준을 뛰어넘는 수수료나 배달비를 대형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경쟁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영업 사장님들은 안 그래도 배달비 비싸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고객들 주문 줄어들까봐 원가 오르는 만큼 메뉴 가격은 못 올리고 오히려 배달비의 상당 부분을 가게에서 부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마진은 끊임없이 줄어드는 거죠. 배민이나 쿠팡이츠에 대해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람직한 작용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 쇼핑을 할 때를 예로 들면은 쿠팡이 물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장을 하고 물류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누구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렇게 시스템을 잡고 누구나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해서 빠르게 물류를 분류하고 배송 단계로 바로 착수를 하니까 다음날 새벽에 바로 배송해주는 로켓 배송 시스템도 안착이 됐죠. 이 로켓 배송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로켓 와우라는 월 회비를 내는 정기 결제 시스템에 가입해서 매월 쿠팡에 소비자가 비용을 내고 그 대신에 로켓 배송이 되는 제품들을 다음날 빠르게 그리고 무료로도 배송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로켓 와우에 가입을 합니다. 매월 결제하는 비용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쿠팡에 훨씬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빠른 로켓 배송을 통해서 자사 제품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경쟁 제품보다 우위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로켓 배송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의 로켓 배송 시스템이 아니라 바꿔서 말하면 일반 수수료를 쿠팡에 지불하고 일반 배송 시스템으로도 쿠팡에서 판매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하는 선택이 아니라 실제로 선택이라는 단어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쿠팡이츠의 수수료하고 배달 요금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있어서 그 해당 페이지는 제가 설명란에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 쿠팡이츠의 시스템을 보면 로켓 배송하고는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판매자는 높은 수수료를 내고 단건 배송으로 빠르게 배송된다는 점이죠. 근데 소비자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높은 배달비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여기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기존 배달되던 시스템에서도 소비자들은 배달비를 부담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비싸다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판매자인 자영업 사장님들조차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쿠팡이츠가 처음에 포인트는 잘 잡았어요. 배민원이나 쿠팡이츠가 생기기 전에는 단건 배달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달 대행 기사님들은 아무래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주문들을 여러 개 묶어서
한 번에 가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에 배달 전문점 사장님들이나 고객들 입장에서는 배달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불만들이 있었죠. 그런데 단건 배달은 무조건 한 건의 주문만 바로 픽업을 해서 고객한테 가는 것이고, 일반 대중들도 아르바이트로도 배달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 대행 전문 기사님이 부족하더라도 일반인들로 충족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었고, 꼭 나쁘게 바라볼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대행 수수료와 배달비가 계속 부담되는 수준이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부에서 포인트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사회적 문제건 간에 단편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 방책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문제점들을 자영업자들은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를 다양한 입장에서 청취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불경기에도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과 부푼 꿈을 안고 하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소개란을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혁신 창업, 소상공인 자영업 혁신, 상생 협력 같은 정말 필요한 개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방향성에 맞게 부서 활동을 조금만 더 폭넓게 노력해 주시면 많은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나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함께 노력하면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